안녕하세요. 1회 중국 심양 국제장기대회 진행의 최은우, 윤광수입니다. 현재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이번 국제장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기가 진행이 될수록 중국 선수단의 기량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심양시에서 우리 장기는 어떻게 보급 발전되고 있는 건가요? 심양, 즉 예전에 간도 지역이죠.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던 한민족들이 예전부터 즐겼던 민속놀이가 바로 장기입니다. 이런 소수 민족의 민속놀이가 2000년대 들어 중국 내 장기협회가 설립되면서 점차 장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스포츠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사례라곤 하지만 저희도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의 일부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장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네요. 승부를 떠나 장기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이러한 점은 국내를 떠나 세계화를 하는데도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의 상치, 일본의 쇼기도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치나 수기처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반성을 하게 되네요. 장기 발전 그 첫 단계로 내가 먼저 장기를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장기 사랑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대진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8강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호 선수가 이미 4강에 진출을 한 가운데 오늘은 8강전 두 번째 대결이죠. 박광파 선수 대 한연호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동포 김철 대 오진용, 전국봉 대 유종범 선수의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선수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대표 유종범 선수가 현재 8강전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대결을 갖는 두 선수 프로필 보겠습니다. 한해 박광파, 초에 한연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기마 공격형 대 기마 공격형 기풍으로 요녕성 심양시 기류협회와 길림성 영길시 무지개협회의 소속입니다. 기마 공격형 기풍으로 서로 대국 스타일이 비슷한 선수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개인 시간 20분, 초읽기 20초 3회, 총 대국 시간은 60분으로 제한하는 이번 국제장기대회는 중국 심양시 특별대국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죠? 박광파 선수 대 한연호 선수입니다. 지금 협회가 요녕성 대표 대 무지개협회인데 발음이 읽기가 힘드네요. 네, 중국의 박광파 선수가 한이고요. 그리고 한연호 선수가 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귀마 대 귀마 대국이고요. 이제 중국 선수들이 보통 원악마를 많이 즐겨두는데 이 두 선수는 이제 귀마로 다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이 또 이번 대결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정형포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벌써 8강전 경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벌써 8강이 됐는지. 네, 맞습니다. 경기가 올라갈수록 이 선수들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경기도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8강이라니 얼마 안 남았네요, 결승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광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틀궁 포진이죠. 궁을 이제 초반에 빠르게 한쪽으로 귀마 쪽으로 쓸어서 이제 수비를 하는 그런 포진을 쓰고 있고요. 반면 이제 한연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진으로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하는 포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비틀궁 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포를 내려서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차대를 이제 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지금 현재 포진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포진의 유불리를 본다면 비틀궁이 이제 이렇게 궁을 좌진 아래로 내리는 이런 포진을 상대하는 것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같은 중국 선수들끼리의 대결인데 박광파 선수는 심양시 기류협회 소속이고요. 한윤우 선수는 영길시 무지개협회 소속입니다. 지금 한연호 선수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포진은 이제 김경중 선수가 이제 한동안 사용해서 매우 인기가 높았고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선보였던 포진입니다.
박강파 선수는 이제 마가 이제 견마 위치로 가서 수비를 단단히 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반면 이제 한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가 중앙으로 가고 이제 포를 넘겨서 양포를 빠르게 궁성 안으로 넣어서 이제 공격을 전개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귀마 공격형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현재 박광파 선수가 차대를 청했는데 지금 차대를 해주게 되면 조금 한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못하죠. 굳이 힘들게 차가 나왔는데 그냥 차대를 했다. 그럼 사실 안 나와도 차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한 수 버린 느낌이 나게 되기 때문에 한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차대를 받아줄지 아니면은 이제 좌진 쪽으로 공격을 이어갈지. 네, 저도 저 좌진 쪽으로 넘어가는 수를 생각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힘들게 나왔는데 그냥 차대를 해주면은 왠지 상대방의 의도대로 두어주는 느낌이죠. 네, 지금 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유로워 보입니다.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대국하는 선수들 모습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 계열이기 때문에 이 8강전 경기 누가 승기를 잡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동포, 이제 국적은 이제 중국이지만 저희 이제 동포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 경기를 하나 여기가 심양인가 네, 더 친숙한 느낌이 드네요. 구분이 잘 안 되네요. 두 선수 모두 현재 자신의 포진을 짜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강파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까 미리 차가 진출을 해서 좌진의 차가 진출하는 게 아니라 우진의 차가 진출해서 이 위치에서 상을 먼저 묶어주는 수도 괜찮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귀마 공격형 기풍인데 수비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포진도 두 선수 귀마 공격형 기풍을 잘 반영하는 이제 포진인 것 같습니다. 차대를 신청하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대를 받아줬네요. 네, 아마도 포로 차를 취했고요. 네, 포진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이제 비틀궁 포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차를 청하고 대차를 청하게 되면 여기 묶여있던 병이 빨리 풀리는 반면 내 찻길은 빨리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차를 청한 이후에는 한해서 공격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포진입니다. 하지만 이 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차 합세 작전에 양차 합세 공격에 약간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진을 만났을 때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양차 합세 작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이제 공략법으로 보이고요. 지금 반면 이제 한현우 선수가 사용한 포진 같은 경우에는 정형 포진을 상대할 때 좋은 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형 포진을 사용하면 이제 차가 이제 반대쪽 차가 진출했을 때 이 졸들이 진출하면서 한 해 차가 이쪽 선에서 이제 갈 곳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형 포진을 상대로 한현우 선수의 포진은 이제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현우 선수의 포진을 상대할 때는 박광파 선수처럼 이렇게 네. 비틀궁 포진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양차 합세 작전을 볼 수가 없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양차 합세를 하지 않고 비틀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비틀궁이 아니죠. 네. 비틀궁은 비틀궁인데 좌진 아래로 가는 이제 이 비틀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네, 기물 점수는 현재 60.5 대 59점입니다. 이 점수는 이제 같은 기물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덤 차이고요. 자, 현재 형태는 양쪽 모두 불만은 없는 형태입니다. 네, 아주 차분하게 잘 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강파 선수는 이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박강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이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수를 노려볼 수가 있고요.
한연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포가 이제 면포로 넘어온다든지 해서 네, 농포 궁성을 작전을. 그쵸 안정시키거나 농포 작전을 하거나, 그다음 반대로 이제 기윗상이 이제 진출하거나 이제 이런 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광파 선수가 저 상을 위해서 길을 열어놨네요. 자, 지금 한연호 선수가 한 칸 위로 진출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박항파 선수의 차에 진출을 막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응수를 할지. 지금 무리해서 차가 진출하기보다 박항파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으로 상이 진출해서 이제 이후 공격을 도모해 보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8강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두 선수 모두 열심히 했을 텐데 이제 이 경기에서만 승기를 잡으면 4강전이거든요. 결승이 코앞에 있습니다. 더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네요. 지금 그래서 더 두 선수들이 지금 긴장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공격형임에도 수비를 신중히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8강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판을 이기고 나면 4강이잖아요. 그렇죠. 4강부터는 입상권이죠. 그런 만큼 더 선수들이 욕심이 날 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두 선수 모습이 보이는데요. 먼저 박광파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한연호 선수 모습도 보이네요. 초반부터 턱을 이렇게 괴고 고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입상권으로 가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상권이 되느냐 마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쵸. 한 경기 차인데 한 경기 차이인데 3등이 될 수도 있고 5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한 경기 차이 때문에 또 검색을 하면 입상권은 또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저희 8강전과 4강전은 뭔가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름이 올라올 수 있는 중요하죠. 중요한 그런 기회를 이제 두 선수가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이제 검색권에 올라갑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상을 두 개를 붙여놨는데 지금 조율도 붙어 있는 모습이고 수비도 단단하면서 공격도 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이 이제 귀마 위로 와서 상대방 이제 병을 노릴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기마 공격형이라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화끈한 공격들이 나와줄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격형 기풍의 선수들의 장기가 또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재밌는 공격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비부터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박강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보다는 수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한연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해야겠죠. 네, 상으로 병을 취했습니다. 상으로 병을 취했는데 과연 또 병으로 상을 취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당장 취하지 않아도 사실 상이 갈 곳은 없기 때문에 다음 수에 뭐 또 차가 들어서서 취한다든지 그래도 되는데 일단은 먼저 바로 취했네요. 자, 방금 전술을 잠깐 한번 짚어드리면 상으로 이 병을 취하는 수도 있었지만 상으로 이렇게 찾기를 막는 수도 있습니다. 찾기를 막게 되면 향후에 농포 작전을 사용해서 이제 차를 노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고요. 만약에 그런 전략이 나왔다면 이제 수비수로는 포가 한 칸 올라와서 수비하는 수 정도가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찻길이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또 어디로 공격을 하게 될지 고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갈 수 있는 자리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가 진출해서 차를 노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차를 노리게 되면 차가 저 선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진출한 것 같고요. 저수도 좋아 보입니다. 네, 급히 또 차를 피했습니다. 자, 이제 저 피한 차가 피했기 때문에 이 졸이 지금 좀 고립되어 있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진출해서 이 졸을 노리면서 공격을 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 공격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차를 이용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우진에 있는 차가 진출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 졸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죠. 물론 이제 졸병대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힘들게 올라온 졸을 이제 가만히 있던 병과 교환을 한다면 썩 좋은 모습 아니겠죠? 그렇죠. 졸병에게는 이 한 칸이 굉장히 힘겨운 한 수 한 수니까 하지만 이렇게 두지 않고 기포를 넘겼더니 역시 한현호 선수가 저 졸이 이제 갈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키러 갔죠. 아까는 포가 이제 있어서 이제 차가 저 졸의 뒤로 와서 졸을 지키는 그런 형태가 안 나왔을 텐데 현재 기물 점수는 58.5 대 56점입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두 선수 아직까지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살피고 있습니다. 글쎄요, 박강파 선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좀 더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네, 저도 그런 공격을 바랬었는데요. 사실 이 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 곳도 없고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는데 지금 결국에는 저 졸을 이제 공짜로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죠. 지금 이수는 이제 어차피 저 졸이 갈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졸병대를 청하는 상황입니다. 네, 심양에서 열린 국제장기대회 8강전입니다. 지금 졸병대를 받아줄 수밖에 없죠. 만약에 합병을 했다면 상이 이 병을 취하면서 양득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졸병대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요. 포로 병을 바로 취하는 수도 있지만 차가 좌진형으로 이동해서 말을 노리면서 상으로 병을 취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으로 병을 취하면 또 상이 박항파 선수의 살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이동해서 그렇죠. 그 후에 조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차분히 공격을 하다가 강한 공격을 또 한번 보여주면 상대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도 조절도 중요한데 지금 아쉬운 것은 글쎄요, 박강파 선수가 조금 전에 이제 공격을 자신의 턴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점이 약간 아쉽고요. 그래도 후수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수비만 잘 해도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4강전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이 움직이면서 이제 사를 노리게 됐는데 이건 상과 사의 기물 교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취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는 저 차와 상이 같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왠지 상이 위치가 좋아서 그냥 살을 취하기도 조금 네,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시는 것 그런 생각이 같은데요. 듭니다. 네, 그래도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상으로 살을 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민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음, 취하지 않을까. 네, 역시나. 그렇죠? 이게 기풍인데요. 음, 수비형 기풍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을 더 아까워하는 선수들도 음, 있고요. 공격형 기풍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살을 취하는 것을 음. 무조건 선호합니다. 심지어는 선수들의 기풍에 따라 마로 살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선수들마다 다른 게 이 장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가 알아가네요. 네, 사로 상을 취했습니다. 덕분에 왠지 사가 음, 공성에 하나 더 없으니까 공성이 좀 약해 보이죠? 그걸 노리고 또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좀 진지한 모습인데요. 네, 이젠 양 선수 모두 턱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손이 먼저 떨어지면 질까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53.5 대 51점으로 박광파 선수가 약간 더 앞서고 있네요. 자, 저 점수는 아까 상과 자, 병의 기물 교환이죠. 그 외에는 이제 기물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선수가 유리하고 불리하다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한현우 선수 이제는 차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상이 빨리 진출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상이 지금 진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차가 말을 노렸으니까 말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그렇죠. 지킬 때 차가 한 칸 들어서게 되면 상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포가 넘어가서 지켜야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기물이 많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을 빨리 진출시키는 것이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연호 선수 입장에서는 차로 상을 묶어놓겠죠.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 내 장기가 어느 지역에서 인기가 많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북 삼성에서 현재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길림성, 용영성, 흑룡강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우리 장기가 발전되고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둬보고 싶은데 선수들 두는 거 보니까 네, 도전할 엄두가 안 나네요. 또 국제 장기대회만의 또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들도 지금 가서 고전을 이제 면치 못하고 음, 있는데요. 또 새로운 도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현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포가 면포 위치로 넘어오고 나서 차후에 기포가 이 위치 정도로 넘어가서 이제 공격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수로 보이는데 네, 마가 진출을 먼저 했네요. 한윤호 선수는 저 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한연호 선수가 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조리 진출하는 데는 좀 시간이 음. 걸리겠죠? 그 사이에 박광파 선수는 공격할 수 있는 상대의 진영으로 빠르게 올 수 있는 기물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박광파 선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박강파 선수 같은 경우엔 기물이 이제 궁성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왠지 형태가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음. 지금 마가 진출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수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병이 들어와서 합병을 하는 것이 좋은 수비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합병을 한다면 한윤호 선수의 졸도 세 개가 뭉쳐 있고 박광파 선수의 병도 세 개가 뭉쳐 있게 되는데 그래서 병은 이제 하나씩 있을 경우에 졸이나 병은 하나씩 있을 경우에 약하지만 세 개가 음. 뭉쳐 있고 두 개가 뭉쳐 있고 뭉쳐 있을수록 기물이 이제 세집니다. 기물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글쎄요 지금 합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연호 선수가 과감하게
상대의 진영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병을 취했는데 글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썩 좋아 보이지 않느냐면 지금 이 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에 의해서 이제 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진에 있는 차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상과 차가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마로 상과 졸과 마 하나와 이제 상과 졸을 취하고 죽음으로 희생되면서 결국엔 묶여있던 차가 풀려나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됐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취하는 것은 약간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바로 앞수를 보고 공격을 하다가 그 뒷수를 생각지 못한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포가 다시 넘어가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죠? 박광파 선수의 저 차가 또 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을 지키기 위해 저 차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차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지금 어디로든 진출할 수 있는 위치가 됐거든요. 박광파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이 차에 눌려 있는데 저 상만 이제 눌려 있는 상만 잘 형태를 풀어낸다면 유리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고요. 반면 한연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상이 지금 물려 있을 때 잘 공략을 해서 기물 이득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윤우 선수 입장에서는 저 차를 잘 이용하려면 저 포도 같이 잘 쓰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포가 우진에 있는 포가 자진으로 넘어가서 포장군을 이제 노리는 수가 있는데요. 포장군을 노리면서 저 차를 통해서 상을 공략하는 그런 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저 포가 차의 공격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렇죠. 이 포가 이 위치에 가서 향후 포장군을 노리는 이제 그런 수 정도를 노리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 포가 넘어갈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박광파 선수의 마가 조금씩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한연호 선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수가 약 2.5점 불리하기 때문에 이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선 반드시 박광파 선수의 상을 공짜로 취해야 합니다. 네, 역시 포가 좌진으로 넘어오면서 그의 포장군을 부를 수 있는 위치가 됐네요. 그렇죠? 한연호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광파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잘 수비해야겠죠. 지금 이 수를 수비하기 위한 수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수밖에 없네요. 사가 이제 귀싸 위치로 와서 만약에 장군을 부를 때 상이 귀상으로 나가는 그런 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기회가 없는 수고요. 네, 상의 길을 열었습니다. 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수인데요. 팔강전이라서 그런지 정말 신중한 모습인데요. 같은 나라의 선수끼리라서 조금 더 욕심이 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같은 나라이긴 한데 같은 국기를 걸고 이제 경기에 임하고 있긴 한데 또 그래도 이젠 네, 개인전이니까 그렇죠. 누가 대표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두 선수 중 한 선수는 올라가서 기록에 남죠. 네, 검색에 나온다는 거. 그래도 초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공격형이라서 화끈한 공격을 기대했었는데 사실 지금 기물이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광표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수비를 하면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고, 반면 한현우 선수가 좀 급하게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박광파 선수 드디어 차를 움직입니다. 차를 움직였는데요. 개의치 않고 졸로 마를 위협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가 후퇴를 해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마가 이 위치로만 오지 않으면 됩니다. 이 귀마 위치로 만약에 왔을 경우에는 아까부터 노리고 있던 포장군에 의해서 자진해 있는 상이 이제 희생되기 때문에 저는 저 포가 넘어와서 조를 취했으면 어떨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포가 조를 취하면 마가 지금 지켜주고 있죠. 제가 그수를 못 그렇죠. 봤네요. 네. 이런 부분이 역시 두 선수들 내공이 대단하다는 걸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이 순간 전세가 역전됐었겠네요. 네, 아직도 기물 점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8강전답습니다. 박강파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상위, 그렇죠, 귓상으로 진출해서 이제 형태가 불리함이 없다, 좀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고요. 한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좀 슬슬 급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둬야 될지 고민이 될 텐데요. 또 기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무리하게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글쎄요, 이대로 점수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한윤아 선수의 저 포가 움직일 위치가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거든요. 포는 다시 이제 우변으로 돌아가서 우진으로 돌아가서 궁성 안으로 돌아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순간 졸병대를 신청해 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졸병대는 안 받아줄 수는 없죠. 그럼 손해가 나니까. 한현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현재 좀 이득을 보기 위해 포가 이 위치로 넘어와서 마 옆으로 넘어온 다음에 기포 위치로 가서 이쪽에 있는 병을 노리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네, 마땅히 또 다른 수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졸병대를 청한 것 같고요. 지금 한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저 병은 움직일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저 병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한윤아 선수도 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박강파 선수가 포를 움직인 거고요. 네, 이제 또 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또 관건이 되는 건가요? 자, 포가 넘어와서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포가 넘어와도 사실 바로 옆으로 넘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제 포가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와서 포를 끼우면은 이 포가 좀 갈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장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기물을 움직일 때 그런 걸 고려해서 항상 이런 위치로, 좋은 위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박강파 선수의 기포가 한현우 선수의 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윤아 선수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수비는 사가 한 칸 들어가는 수비밖에 없습니다. 네, 고심을 하고 있는
박광파 선수의 모습입니다. 현재 점수는 김울 점수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한연호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자세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또 무지개 협회 하니까 협회 이름이 참 예쁘네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광주 지회, 인천 지회, 서울 지회 이렇게 지역이 붙고 그 다음 이름이 안 붙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무지개 협회 이런 게 붙은 거 보니까 이것도 네, 장기에 대한 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겠네요, 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요소인 것 방법인 것 같네요. 같습니다. 자, 지금 사가 오른쪽으로 피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귀포로 말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귀포로 말을 취하게 되면 하루 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포의 길을 막으면서 포를 취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취하기는 쉽지 않죠. 기물이 점점 얼마 안 남아가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는 그대로 2.5점이고요. 네,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46.5 대 39점으로 박광파 선수가 좀 앞서네요. 기물을 취했네요. 그렇죠. 취하면은 당연히 차가 들어와서 기물을 이제 후퇴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박광파 선수 입장에서는 마포대를 하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우진에 있는 차가 이동을 해서 한연호 선수의 조를 노리는 수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이동해서 노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연호 선수의 조리 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되면 기물 점수는 또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네, 어떻게 응수를 할지 숨죽이고 지켜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포로 말을 취하는 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정수로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박광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뛰는 기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과감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박광파 선수 입장에서는 기물 점수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상으로 살을 취하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상을 취하면 안 되죠. 그렇죠. 포를 먼저 취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위치로 이동을 해서 조를 취하는 게 기물상 더 이득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지켜보죠.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저렇게 하는 걸지 경기가 끝나면 알 수 있겠죠? 아마 상으로 살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딱히 저수밖에 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 조를 취했다면 기물 점수차가 2.5점을 계속 유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네, 또 어느 순간 또 따라잡았습니다. 상과 아니죠. 마와 포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차로 상을 취했습니다. 기물 점수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정말 박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좀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은 기물은 박광파 선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한현호 선수 입장에서는 뛰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네, 지금 한연우 선수 입장에서는 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형태가 포가 빨리 공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파 선수 입장에서는 저 조리 움직였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마가 진출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질 수 있고요. 정말 박광파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이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또 미소를 띠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그래도 점수 차이가 0.5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방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 마가 진출했기 때문에 이 마의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마가 이렇게 삼선으로 진출해서 기포와 중앙에 있는 살을 노리는 그런 공격을 볼 수가 있고요. 기포뿐만 아니라 전진에 있는 졸도 노리기 때문에 그쵸? 네, 이만큼 역시 좋은 수가 없죠? 말을 이용해서 지금 사와 포를 노릴 수 있는 위치로 당연히 왔습니다. 한윤호 선수가 어떻게 응수를 할지가 포를 궁성 안으로 들여왔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조를 취하면 되죠. 말을 활용해 조를 취하고 다시 있던 위치로 오면 기포까지 또 다시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조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박광파 선수입니다. 박광파 선수가 결국에는 아까 취할 수 있었던 조를 이제서야 취할 것 같습니다. 한윤호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데요. 아마 취하긴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수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로 취하느냐 이걸 고민했네요. 기물 점수가 처음부터 계속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 있는데 경기가 종료됩니다. 한해 박광파 선수가 85수로 완승입니다. 박광파 선수 4강전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4강전에서 조용호, 박광파 선수의 대결이 확정됩니다. 오늘 한연호 선수 초반 박광파 선수를 상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광파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제 4강전 첫 대결에서 조용호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국내에서도 명성이 대단한 선수들로 결승 진출을 위한 치열한 접전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리고 오늘 한연호 선수 패배의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귀마 대 귀마로서 정형포진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안정적인 수익기가 눈에 돋보였고 큰 킬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두 선수의 차이는 후수덤 1.5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승부처 해설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후수덤 1.5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승부처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종반이었는데요. 지금 박광파 선수가 기포로 넘어왔을 때 한연호 선수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가 넘어가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기포로 이 말을 노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이 수를 버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수비하기 위해서 사로 이렇게 수비를 했지만 실전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취했죠. 취하면서 차로 지키긴 했어도 기물 교환이 되면서 궁성이 얇아져서 결국에는 경기를 기권하고 말았는데요. 실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본인의 공격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비를 먼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흘러가진 않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기포로 왔을 때 그냥 차가 이제 포를 한번 눌러주고 다음번의 공격을 생각하는 게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면포로 살을 취하는 수도 있습니다. 살을 취하게 되면 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차로 살을 먼저 취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궁으로 차를 취하게 되면 여기 있는 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를 희생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양포가 없기 때문에 한연호 선수 입장에서는 양포로 충분히 상대방을 공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졸이 아직 3마리나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격을 가능한 상황이라서 실전에서 만약에 한연호 선수가
포를 눌렀다 하더라도 박강파 선수가 이렇게 과감하게 살을 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면 좀 더 경기가 진행되고 후반에 어떻게 흘러갔을지 몰랐을 텐데 그냥 바로 본인의 공격만 생각하고 포가 넘어가서 귀포를 너무 쉽게 풀어준 게 이번 경기의 패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장기대회도 어느덧 우승자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요. 우승 타이틀을 위한 선수들의 도전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유종범, 중국의 정국봉 선수의 대결입니다. 4강 진출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두 선수의 대결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